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거 코인 채널을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최근에 참 움직임이 별로잖아요. 그죠? 진짜 이 주봉에서의 RSI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바이낸스 말고 조금 더 거래 내역이 많은 비트스탬프나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실감이 날 텐데, 보시면 얘가 2011년 10월부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때가 20대이긴 한데 지금도 25라서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이때보다도 낮고요. 지금 보면 2022년에도 보시면 29, 27, 25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25.65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이때도 보면 여기가 제일 낮을 때가 사실 요 18,000, 19,000 요때 있죠? 요때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꼬라박았을 때는 오히려 RSI는 올랐단 말이에요, 주봉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고, 이런 자리들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글쎄요, 63,000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꼬리가 만들어졌고, 이 꼬리를 채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버티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딱히 매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에는 되게 애매한 구간이긴 하다는 거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오르게 되는데, 얘도 지금 보면 이 월봉에서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불장, 그런 것들을 원하긴 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고 일단 이 저항대를 뚫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9%에서 한 10%는 안 되고 9.5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깨지면 안 된다. 지금 어쨌든 8.47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9.5 정도까지는 뚫리면 안 된다. 올라가는 기세로 봤을 때는 요런 데를 가면은 9.5 이런 데까지 갈 것 같거든요.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중요하긴 하겠죠. 보면 이제 여기서 RS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또 칠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도 여기서 쳤는데, 문제는 얘가 여기를 치면서 RSI가 이제 꺾이는 게 아니고 RSI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조금 문제예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차트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왜 무섭냐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올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테더에서 말고 비트에서 상승장이 올 때 참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비트가 이제 상승장이 올 때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캔들 보이시죠? 이런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에 그렇게 일어나 버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63,000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4만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내가 이걸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사실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면 비트코인도 업비트도 그렇고 입금량이 증가하고 있고 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해외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국내로 와서 판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장을 하러 가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이제 하이닉스를 사러 가야 된다 하면서.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이거 저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김프가 껴있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맞다면 한국에서만 유독 더 많이 팔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프보단 역프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역프도 아직 안 떴고, 그 다음에 딱히 횡보를 오래 하지도 않았고, 보시면 아직까지 횡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 상태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고 부처빔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좀 이러한 횡보를 어쨌든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런 횡보를 하고, 크게 보면은 이런 횡보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한 다음에 돌파 시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안 됐고 이 추세선이 끝났고, 그러면 좋은 건 없어요, 냉정하게.
근데 어딘가에서는 바닥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치면 이제 이런 구간들도 추세선을 그어보면 뭐 이렇게 될 텐데 얘도 여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이런 데서 버티고 꾸역꾸역 버티니까 올라가지 않았냐. 그리고 좀 더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려서 이렇게 내려갔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도 여기서 어쨌든 버티게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혀 뭔가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 파란색 선은 좀 주요 지지선이긴 했어요. 근데 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깨지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검은색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했을 때 4만대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내가 어쨌든 이거 선물이 아니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는 보통 비트코인 줍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뭐 최저점을 내가 알 수 있다고 하면 최저점 기준으로는 첫 반등은 알트가 커서 그때는 알트를 잡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상황 보면 알트가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글로벌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보면 지금도 보면 어쨌든 코스피가 오른다고 했을 때 주로 가는 것들이 대형주 위주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얼마나 잘 나가냐라는 걸 보는 척도는 비트코인이 얼마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코스닥으로 우리가 이제 슬슬 자산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비트가 먼저 가야 이더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갈 수가 있는 거라, 우리가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될 거는 어쨌든 크립토 안에서의 대형주를 먼저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대형주에서도 비트코인을 먼저 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러면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그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 라인에서는 뭔가 매수하기가 애매한데 단 이렇게 횡보가 오래 된다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라가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요 밑에서 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사실 넓게 보면 이 라인 때까지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계속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자산을 진짜 내가 비중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피라미드를 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분할로 갈 거다 그러면 사실 매집을 할 만한 가격대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3분할 하라 그러면 3분할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끝났죠? 이게 아니고 3분할을 하더라도 내가 3번 분할을 할 때 3분할은 여기서의 1, 2, 3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3을 3등분을 나누겠죠? 1, 2, 3으로. 그럼 이거에 또 3등분으로 1, 2, 3이 나와야 되고, 이거에 또 3등분으로 1, 2, 3이 나와야 돼요. 이거에 또 3등분으로 1, 2,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총 9번 정도를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라미드 형태로. 그러면 이제 이걸 막 9등분으로 한다 그러면 뭐 넓게 봤을 때 이걸 이제 9등분 한다 그랬을 때는 뭐 내가 한 4만대까지 열어둔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를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실제로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도 보면 다 꺾였잖아요. 그죠? 이게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이런 구간인 건데 보시면 요때처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 지점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격대가 2022년에 3만 달러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면 18,000, 15,000 여기서 반타작이 또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타작 나면 이거 뭐 3만대 간다는 거야? 하면 이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4만대 영역은 열어두는 것까지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가 48,000 구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현물 ETF 승인됐을 때 그때 고점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단기 고점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48,000대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데는 보통 이쯤 오게 되면 다 깨버리거든요. 이런 데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쭉 밀리게 됐을 때 뭐 롱청산이 나고 그 다음 패닉셀을 하고 이걸 누군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쭉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을 잡아보면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은 침착해야 될 단계고 뭐 어차피 우리가 뭐 국장이나 미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놓친 사람들이라면 저도 많이 놓쳤는데 이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고점을 따라가야 되느냐 뭐 국장을 가야 돼 이것보다는 어찌됐든 이 우리 코스피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딘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몇 년 동안 멸시를 견디고 마찬가지로 크립토도 그냥 그런 거 하지 뭐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금에 있어서 우리 포지션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런 자리들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뭐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 좀 제가 요즘 요상한 기분이 좀 드는 게요. 이게 지금 USDT인데 USDT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 같이 빠졌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갑자기 얘가 오르길래 왜 오르지 하고 봤더니 USDC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국에서 진짜 이게 이 법안을 세팅을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개미를 털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매집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면 비트코인 기간 손바뀜 시동 뭐 이런 것도 뜨고 있고 여기도 보면 또 블랙록을 검색을 하면요 얘네가 참 요상한데 보시면 이제 ETF는 순유출이 계속 나오는데요 보면 이제 블랙록이 이렇게 봤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자꾸 출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좀 요상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긴 한데 물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많은 이런 움직임이 조금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봉이 RSI가 굉장히 최적인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움직임 그리고 USDT에서 보여준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좀 잘 기다려 보면 이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에는 정말 비트코인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비트코인이 망하면 코인파는 망하는 거니까 망해도 나는 괜찮아 하는 정도만 비트코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우리 시나리오가 맞다면 아까 이거죠. 이런 구간인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떡락이 올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추세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리플릭스 찍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건가? 이거죠? 이거 찍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여기서 2017년 말부터 2024년까지면 진짜 막 몇 년이야. 지금 거의 한 7년을 횡보한 다음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올랐고 제가 테슬라랑 비교해드리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리플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때 제가 이 시점쯤에 제가 리플릭스를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은 뭐 믿지를 않았지만 리플이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오르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비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낙담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비트코인을 지금이 아니고 조금 지나서 가격이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가격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 빅테크도 심상치가 않고 너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난리라서 우리의 약간 이 시선을 어지럽히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대평가가 돼 있긴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보면 이거 점점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이렇게 꺾이는 게 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것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은이 오르고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가 있었냐라고 볼 때 리먼 브라더스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그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만약 정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뭐 어떻게 될 건가라고 했을 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버틸지
아니면 뭐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버틸지, 아니면은 뭐 조금 떨어질지, 아니면 똑같이 많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좋지는 않아요. 증시가 보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온 다음에 꺾이는 과정이 오면 얘도 어쨌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꺾이게 되면 이 횡보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횡보하는 시간들. 네, 그럴 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회복을 하면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 좀 재밌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점점 이게 세상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뭔가 내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막 부동산 잡는다고 막 그러면서 보유세를 올리니 다주택자를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막 이런 전략들을 막 하잖아요. 정책들을. 근데 뭐 그게 사실 시장에서 잘 먹힐까 안 먹힐까라는 거 예전에 우리가 이전의 결과들을 봤을 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이렇게 세율을 높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인플레이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다는 거 결국 뭐 세금 자체가 물가랑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연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점점 살기 힘들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S&P를 하는 것도 물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동산도 뭐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 이상으로 해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산군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먹는 게 아니면 S&P 수익률을 어느 정도 상회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꾸준하게. 정말 내가 좋은 주식을 잡고 그러는 게 아니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수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비트코인만한 게 없긴 합니다. 제가 그거 정도밖에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딱히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금과 같은 역할은 하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기술주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있나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직까지 제대로 ETF만 짱짤랑 나오고 뭐가 된 게 없으니까 아직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거긴 한데 이런 순간들이 사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W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W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옛날에 그 싼 시기에 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이전에 뭐 2배 갔다 혹은 뭐 3배 갔다 혹은 뭐 50% 먹었다 하고 판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팔았는가? 그리고 들고 간 사람들은 왜 들고 갔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물론 믿음이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쌀 때 사서 저는 이게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좋은 건 다 아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뭐 지금 나중에 보면 비싼 가격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럼 지금 사서 물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물려보면 아시겠지만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끔 해서 좋은 평단가에 들어가야 나의 어떤 신념의 로직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좋은 가격대에 사야 되고 좋은 가격대에 살려면 인내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자주 찍으려고 해도 진짜 찍을 게 없어요. 정말 이게 인간 지표도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면 보통 트위터랑 그 다음에 코인니스 이런 데서 이제 기사를 보고 하는데 정말 코인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트위터 보면 맨날 그나마 있는 게 뭐 버추얼 프로토콜에서 에이전트를 뭐 등록해서 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크립토 시황 자체도 거의 없고 정말 없어요. 그렇다는 건 관심도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인 건데 다만 이제 이럴 때 지나고 나면 바닥 구간이라고 했던 적은 많지만 그 바닥 구간 안에서도 보시면 퍼센트가 정말 달라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여기가 바닥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잡으면은 뭐 마이너스 15%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잡았다 하면은 마이너스 38%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잡았다라고 해도 27%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